어제부터 한국경제TV가 글로벌 자산운용 시대를 맞아 글로벌 뉴스를 대폭 강화했던 개편에 맞춰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재테크, 제3의 물결, 글로벌 투자라는 모토로 시리즈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 시리즈에 맞춰서 글로벌 종목 투자인 GBK에 이어 ETF도 글로벌 ETF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하죠. 요즘처럼 가계부채와 또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국내 시장의 대출도 줄이고 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또 동학개미들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메시지 강하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셨었는데 희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3대 지수, 미국 지수가 이렇게 소폭 올라가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월가에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어제 우리 그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이렇게 투자 계획, 이런 것이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와 이거 얘기할 때 삼성전자 얘기를 눈에 띄게 많이 그 문의했던 것도 그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주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실 뭐 12만 저자다, 15만 전자다 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그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는 오히려 그 미중 간의 반도체 굵기를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낙관적인 아니다. 이런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이재용 부회장을 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허가해서 사면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위기의 삼성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재산의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도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가를 좀 이렇게 동학개미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방송을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연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희소식이 들렸죠. 가석방 된 지 그 11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240조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것도 짧은 기간에 3년 동안에 240조. 예. 이러한 큰 규모를 결정되려면 전문 경영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너들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면 조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색은 240조 중에 75%에 해당되는 180조를 초대형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4만 명 이상 하겠다 하는 이런 그 희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2,300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지금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국민의 대중지에 해당되는 주가가 하루에 3% 이상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큰 소식이 있었고, 이어서 열렸던 미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가장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은 이런 삼성전자 주가로 인해서 어제 또 정책적으로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가계부채 아무리 정리한다 하더라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농협이라든가 이런 게 대출을 좀 이렇게 축소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끌비끌했던 젊은 세대들 생계 차원에서 네. 그리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그동안 그렇게 가계부채 필요성, 부채 줄이는 필요성을 이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릴 때는 소프트 랜딩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정책 당국에 굉장히 권유했습니다. 근데 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사실 농협 이외에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하는 입장, 이런 것이 동학개미들의 희소식이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지금 국내 증시를 좀 이렇게 주가를 회복하면서 네. 사실 동학개미들이 모처럼 이렇게 웃음을 짓는 모습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더 권고하겠습니다. 이양 한국경제TV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권고했던 내용을 좀 현 문재인 정부가 좀 전폭적으로 좀 수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어제의 역시 기업은
무슨 고용 창출이다 뭐 할 때 큰 기업이 결정해야 됩니다. 4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는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 세금 걷어가지고 일자리 증가하는 건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에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석방입니다는 가석방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어제처럼 통 큰 결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려면 최대한 경영 활동을 좀 보장해야 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 오늘 월가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의 경영의 투명성 정도를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가석방이라 하더라도 경영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면에 해당되는 이런 그 경영 활동을 충분히 좀 보장해 주십사. 이것이 기업의 화답이다. 어제 내용이 기업의 화답이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한국경제TV에서 3일 동안 그 동학개미를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보람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제는 좀 이렇게 모처럼 웃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너 리더십이 보여준 아주 통 큰 투자 네, 결정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던 GBK가 나간 이후에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금 그 전행꺾기에서 통 큰 결정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저한테 입장에서도 더 가슴이 깊이 그 파고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었었는데요. 앞으로 좀 그런 말씀을 좀 잘 좀 제가 저랑 같이 방송하지 않더라도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GBK 되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그 GBK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 방송이 나가는 이후에 저한테 전화 와서 GBK가 뭡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동학개미 힘을 실어달라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요 약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K 국내 종목 투자죠. 브로커레이지에서 BK 브로커리지 해서 예. 약자입니다. 네, 글로벌 그 GBK라는 것은 글로벌 브로커레이지에서 GBK 이렇게 약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왜 이게 가능했냐면 증강현실 시대다. 그 해외도 국경이 차단돼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언택 디지털 컨택 시대가 되니까 사실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다. 투자의 범위가 그만큼 국내 종목뿐만 아니라 해외 종목도 세임 타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GBK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한국경제TV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번 주부터 한국경제TV가 글로벌 뉴스 24시 뉴스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24시간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는 세계의 그 투자 정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간에 도래되는 정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홍보 소식도 제 손에는 사실은 한 30분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3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 2, 3분 만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돈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TV에 과거의 그 사장이신 송재재 사장께서 이 월가 특파원들의 활동이 좀 큽니다는 처음으로 한국경제TV 월가 특파원으로 갔을 때 그때 메리어트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척해서 인상 깊었던 것은 화이트보드 이렇게 조그만 것, IT 상장이 화이트의 조그만 걸 가지고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 손아귀에 집어들겠습니다. 근데 물건을 안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 손아귀에 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질문했더니 사실 그때도 역시 웃음으로 특유의 웃음으로 대신했거든요. 그게 아시겠습니다. 모바일 폰입니다. 아이폰이군요. 아이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폰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종목 투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종목들도 해외와 국내와 구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업 권력이 그 국가 권력을 이렇게 추월하는 상태에서 많은 지금 테크래시라든가 이런 데서 기업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도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도 연일 그런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이끌 만큼 또 삼성전자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큰 결정이 어떤 정책보다도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만큼
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기업 활동이 국가 권력보다 우회 시대가 접어들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분야에 양극화입니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들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자 우리나라의 GBK가 2017년 정도에 도입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종목 투자할 때 뭐가 가장 많이 됐습니까? 아마 빵 그죠? 그렇죠. 아마 전 앵커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죠. 마가도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글로벌 ETF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택, 디지털 ETF 관련해서 다시 그 새로운 용어에 해당되는 태그 M이라고 해서 나중에 요거 종목을 어떤 종목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투자하는 GBK가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거죠.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GBK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인이 된 이후에 팀 쿡 CEO가 취임한 지 10년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네네. 네, 그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7배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해외 투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더 유리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세계는 하나지 않습니까? 네. 국경이 200개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K자 구조, 예, 기업이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양극화죠. 이렇게 해서 양극화죠. 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니까 원 월드 원 마켓 이렇게 원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그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국가별로 보면 신흥국이다, 선진국이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땐 신흥국에 투자해라. 신흥국이 고도 성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디지털 콘텍스트다 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국가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주, 한국주, 일본주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가 된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원 월드, 원 마켓, 원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국가의 K자형 구조와 마찬가지로 K자형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글로벌 흐름도 사실 돈을 버는 것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보면 글로벌이다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좋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 신흥국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좋은 기업이 가는 곳을 돈은 따라가야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흥국에 투자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반도체 칩 4달러 하나 때문에 전체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괄 체제에서 비용에 관계없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돼서 제조 능력서부터 설계 고부가 가치 있는 설계까지 원스텝을 가져가는 아우타키 시스템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선진국들 이게 주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왜 세계 글로벌 돈이 중국보다도 미국으로 몰려가느냐? 바로 K자형 구조가 K자형 양극화 구조에서 좋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 들어와라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던 걸 들어와라. 그러면 돈을 벌겠다는 이런 투자자의 돈들은 그러한 좋은 기업에 쫓아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코로나 이후에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난 3년 동안 프랑스, 마가트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렇게 사실 태그 M 같은 이러한 그 주식들이 아주 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세계 추세에 맞고 앞으로 코로나가 쉽게 정리되지 않겠습니다는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서도 디지털 컨택 시대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는 쉽게 이렇게 그 변화가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종목 투자는 국내 종목 투자보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저도 이 GBK라는 용어를 네. 제가 2017년에 그 저에 들었을 때 이 용어를 처음 한국에 이렇게 그 도입했던 모 회장께서 GBK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금융 30년 그 종사한다 입장에서 예. 보면 좀 국내 그 종목 투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 종목 투자는
이렇게 더 어렵지 어려운 게 않을까. 아닌가 네. 하는 쪽의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인상 깊은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한번 그 깜짝 배우게 된 게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꽃이지 않느냐. 그럼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떠냐. 자, 좋은 이렇게 기업 공급하는 주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간에 서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느냐.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과 그다음에 비유량 기업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느냐. 주식을 공급하는 주체. 그리고 그 사회가 가만 갈수록 뭐냐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소득의 양극화는 피케티 자본론이라든가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노력하더라도. 그러면 소득 계층은 뭡니까? 주식을 사주는 계층이죠. 네. 그러면 주식을 사주는 계층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하는 주체에는 우량과 비우량의 격차가 벌어지고 주식을 사주는 소득 계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되니까 수학, 전앵커 수학에서 두 경우에서의 컨비네이션, 옵티멀 네. 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급하는 우량의 기업을 예. 고소득층이 선호하면 컨비네이션 되면 돈을 벌겠다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해외 종목 투자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일반적 시각과 달리 자 자본주의 본질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을 사면 된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같이 전부 프랑스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토 업종이 다 뭐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일상생활에서 당신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소득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기업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컨비네이션 하면 해외 종목 투자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의 3년이 지난 시점, 해수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나중에 말씀드린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업의 신진대사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신진대사 되는 업종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바로 10의 법칙입니다. 룰 오브 10이라 해서 자 우리가 지금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는 실적을 중시합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은 매출액, 성장성이 중요하다. 성장성,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을 고를 때는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하더라도 매출에서 성장성만 높으면 그게 뭐냐? 미래 잠재 가치를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다 하는 네. 측면에서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각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우량 기업과 때문에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업종과 함께 새롭게 신진대사를 포트폴리오의 신진대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그 매출액을 중시하는 성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에 부합되는 업종을 새롭게 끼워 넣으면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명한 골드만삭스가 룰 오브 10 아마 이 방송에서는 좀 최근에서는 뭐 테이프링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좀 했는데요. 자, 과거 2년 그러면 전 앵커가 지금 투자한다면 실적을 중시하지 말고 과거 2년, 향후 2년 매출액이 뭐냐 최소 10% 이상 올라가는 업종을 신진대사로 해서 아까 각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게 보완하면 된다. 네. 그리고 이 매출액의 10%는 뭐냐 유명한 S장 투자 이런 사람의 생진공사에서는 S장 투자 이런 요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뭡니까? 요새요. 네네. 요새 싱크홀 이런 영화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싱크홀 뭐 네. 황정민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인질인가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한 관객 수가 몇 명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까? 전 앵커. 지금 상황에서요. 네네. 한 3,400만 명 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시청자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1,000만 명이 들어온다. 예. 1,0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최고 성숙계 정점이 1,000만 명의 관객수라면 대체로 보면 200구전이 되는 게 마켓 셰어가 10%일 때입니다. 약 100만 명이 들어오면 네. 그게 뭐냐 좋은 한번 입소문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때 그 영화에 그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게 룰 10 오브 룰 오브 10 이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 10의 법칙에 맞춰서 이렇게 그 얘기. 지금 사람은 이전에 매출액이 10% 평균, 그다음에 이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10%. 그리고 S장 보면 관객수가 1,000만이라면 10% 마켓 셰어가 들어올 때
그때에 100만 명이 들어올 때 그런 업종을 신진대사를 하면 사실상 해외 종목 투자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어서 실제 이거대로 투자할 때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유망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원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PER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주가 지표였는데 이걸 가지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할 때 상당히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GBK일 때는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요. 네. 국내 그 종목 투자할 때는 성장주 가치주를 여전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해외 종목 투자와 국내 종목 투자 GBK와 BK가 세 개가 레벨 플래닝 필드일 때 무슨 구별을 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하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치주, 성장주가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가 네. 우리가 PER과 PBR 아닙니까? PER이 그렇죠. 아닙니까? 예. PR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주가 형성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 저포 종목이다. 앞으로 사시면 된다. 그다음에 높게 평가했으면 팔면 된다. 이거 지금 들어맞습니까? 안 들어맞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 더더욱 안 들어맞기 때문에 자 작년부터 PPR 지표, PDR 지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 지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Price Patent Ratio 여기서 어떻게 계산되느냐 똑같습니다. 구조가 Price to Dream Ratio PDR 지표에서 우리가 테슬라 주가라든가 이런 주가를 설명할 때 예.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년에 새로운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PPR 지표와 PDR 지표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상호 대칭적으로 자 올라갈 때는 PR 지표가 적용되고 내려갈 때도 PR 지표가 적혀요. 이것이 사실 투자자의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올라갈 때는 가치 성장률을 따지는 사람도 뭐냐 PDR, PPR 얘기하다가 내려갈 때는 뭐냐 내려갈 때는 또 PR 지표가 따져요. 네. 엇갈린 자세를. 엇갈리게 하죠. 네. 우리 삼성전자 12만 전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올라갑니다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다. 앞서서 또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요.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왜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모든 기업은 그것이 1년 되든 30년 되든 100년이 되든 모든 기업의 공동 목표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윤증도 아닙니까? 프로fi트 맥시마이제이션,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업이 업황이 기술주고 업력이 짧아서 성장주다. 그다음에 사실 기업이 노업에서는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가치주다. 이런 쪽에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방식은 이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 일례입니다.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든가 국내 유수의 이렇게 증권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렇게 구별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하는 것이 투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치주의 대가다 해서 뭐 네. 책을 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냈다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가치주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 운영하는 그 회장이 운영하는 펀드에 좋은 성과를 냈냐 떡 뜯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예. 본인 자신은 뭐냐 가치주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뭐냐 가치주 얘기하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본인의 펀드들은 가치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뭐 10년 밸류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 가치주의 대가라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성장주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평가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안 는 상태에서 과거에 칭찬을 받았다가 실적이 안 되니까 더 이렇게 그렇게 한국 사회에 그렇게 공헌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공헌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만두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처럼 라이프가 이렇게 짧아지고 미래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 잠재한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는 때에서는 가치주 성장주를 구별해서 종목을 고르는 이런 모습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해외 종목 투자할 때는 사실 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메가드램 이런 것에서 범용포진한 것보다도 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240조를 들이붓는 거 아닙니까? 기업인가. 그것이 삼성전자를 좋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전통적으로 팔아볼 때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또 새롭게 됐으니까 그 성장주로 분류합니까? 엊그제까지 프라이스가 낮다 해서 그걸 가치주라 얘기했다가 지금 성장주로 봅니까?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종목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종목 투자하는 것은 이런 구별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GBK에 이어서 글로벌 ETF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돈이 글로벌 ETF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투자 어렵죠. 네. 전앵커 어렵죠. 어렵죠. 예. 전앵커의 말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더더욱 어려운 게 순환매 양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반도체 했다가 내일은 무슨 바이오 업체에다 더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올해 들어서 두더지 장세다. 지금 이번에 늦장마가 들어서 사실 저희처럼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올해의 늦여름 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에서 좀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늦여름의 가뭄을 해소할 만큼 이렇게 되는 이런 네.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장마라든가 이런 게 치면 이 밭이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가뭄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네. 유난히 밭이 이게 두더지들이 많습니다. 어. 이게 두더지들이 가면 이렇게 들쑥들쑥하고 예. 밭이 여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갈 때마다 이게 두더지 가는 장사가 푹푹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밭이 단단해졌을 때는요, 이게 두더지가 가더라도 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는 지금처럼 가물었다가 그 다음에 쭉 해서 비가 내리면 아주 옅어지는 상태에서 두더기가 가면 쭉쭉쭉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의 장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네. 보면 개별 종목 투자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순환매 때 그 돌아가는 장세 유망업종을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함께 묻던 것이 ETF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최근처럼 변동성 장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발휘하는 거다. 한국경제TV에서도 작년에 10월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 그 BBIG ETF라든가 올해 들어선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글로벌 테마섹이라든가 이런 ETF 상품들을 이미 일전부터 말씀드리고 논란이 됐습니다는 지금 최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 부자 1%에 해당되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 ETF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방송했을 때 얘기했습니다는 중계 전기차 ETF,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리듬 ETF 같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 부자 상위 1%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GBK와 같은 맥락에서 묶어놓은 빅테크 ETF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앵커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빵즈, 마가토 업종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 빅테크 ETF 관련해서 새롭게 관심이 되는 것이 소위 태그 M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뭐냐? 예. T자가 테슬라. 그다음에 A자가 태그에서 A자가 알파벳, 네. G가 구글, 그다음에 A가 애플, 그다음에 거기에 M이 MDB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E가 이제 MD야.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업종들이 지금 빅테크 ETF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업종이 세계 돈이 1% 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상위 1% 계층의 돈이 점점점 은행에서 빼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겠습니다. 사실 구글과 알파벳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존도 들어가고 구별을 해서 예. 지금 상장은 별도로 돼 있죠. 구글과 알파벳을 별도로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업종이라 하는 것이 같은 기업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테마 ETF에 그럼 실제로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높은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검증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자막을 통해서 그냥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PD 우리가 자막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예. 실제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글로벌 테마 ETF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8월 한번 11 기점이 될 겁니다. 이런 기점에서 글로벌 ETF라는 게 9조 4천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9조 4천억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커져서 그런지 놀라지 않고 있는데요. 달러라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원화로는 원화로 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 달러니 1,160원대, 1,160원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그렇죠. 1경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 주식형 아까 GBK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 놓은 것이 ETF다 해서 디지털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식형 ETF가 이 중에 7조 3천억 달러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더 한 단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조 4천에서 7조 3천을 나누게 해봤더니 약 75% 이상이 주식형 ETF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 돈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자, GBK 도입한 2017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빅테이프 ETF 스프리 수익률이 연평균 제가 수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발음도 좀 제대로 안 되는데 한 12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미국의 보편적인 S&P 기준으로 본다면 연평균 18.7%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5배 이상 보이죠? 네, 그래서 6~7배는 되네요. 돈이 몰리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GBK도 그렇고 글로벌 ETF도 그렇습니다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겹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반도체 굴기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을 기대해서 중국몽을 미국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첨단 기업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유리한 쪽이다. 미국과 겹치는 쪽은 이렇게 미국과 마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적으로 미국과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중국몽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해서 사우강사에서 중국몽 사회로 교체했다 하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이러한 전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이것을 한국경제TV에 추천했습니다는 수익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부자들의 상위 1%는 ETF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기록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상위 1%도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걸 좀 입증하는 자료로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한 5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5개의 그림 처음부터 한번 좀 간단히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첫 번째 볼까요? 그림부터 간단히 그냥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설명을 했는데 그림이 안 준비됐나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 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신장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ETF.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나스닥 100, S&P 기준으로 탑 10 할 때 수익이 얼마큼 차이가 났는지.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태그엠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주에 그렇게 아까 이제 GBK 관점에서 네, 똑같은 태그앱이 거죠. 다 들어가 그렇죠. 있네요. 태그앱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1627인치 저도 이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맞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계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이 없나요? 중계 전기차 그림도 예. 굉장히 높였죠. 한국경제TV에서 일찌감치 추천했던 것. 이게 지금의 종목 투자에서 삼성전자 가지도 않는 12만 전자, 15만 전자 해서 대형주 추천할 때 글로벌 ETF라든가 이런 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사실상 오늘 이렇게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는 오늘 미국의 월가에서도 관심 있는 삼성전자의 통큰 이렇게 함께 사실 어제에 이어서 글로벌 테마 제3의 글로벌 투자 시리즈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 병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어제자이어서 오늘자에 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신문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테마 ETF에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ETF 하면은 레버리지 ETF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레버리지형 ETF에 가입한 분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상품은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레버리지형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 코로나도 델타 변이가 확산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다. 예. 정책도 테이퍼링이 추진하느냐, 조기 테이퍼링 얘기했다가 또 테이퍼링 연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피크아웃 얘기하죠. 유가가 피크아웃 얘기하죠. 모두 피크아웃. 재테크 기본적인 게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뭐냐, 피크아웃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한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니까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테이퍼링 추진하겠다 하면 주가 폭탁하고 영역했다면 주가 올라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리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그다음이니까 레버리지형 ETF라든가 이런 것이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적에서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자, GBK에서 오늘 한국경제 이렇게 TV 입장에서는 캐치프레이스를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이 테마 ETF를 범국민 재테크로 그래서 한 가구당 한 계좌를 가지면 사실 그것이 연금이든 뭐든 해서 재산 증식 글로벌 추세에 가장 앞서가는 흐름에서 재산 증식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늘 이 종목, 내일 이 종목 이렇게 해서 금리에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좀 줄이면서 그래서 감히 글로벌 테마 ETF를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냐, 글로벌 테마 ETF를 1가구 1구자 갖긴 범국민 재테크 운동을 좀 펼칠 것을 정부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해야 세금 부담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 그 대선 후보들도 이런 쪽을 좀 공약을 좀 내놓으셨으면 이렇게 표를 얻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 제3의 물결 글로벌 투자라는 주제로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 전세적인 1%의 돈이 왜 글로벌 테마 ETF에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